네, 종목 수리고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에 대한 궁금증 이 시간 자세하게 좀 해소를 해볼게요. 최현덕 매니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우리 삼성전기 그리고 사마콘덴서가 또 주목을 받더라고요. 네. 우리 이미 포착해봤던 종목이잖아요. 네. 수익 잘 내고 있죠? 그렇죠. 사마콘덴서를 제가 이제 원고를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오늘 또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제가 어제 같은 경우도 이제 시장을 말씀드릴 때 시장은 전기차, 그다음에 반도체 이 두 가지만 보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오늘 보면은 삼성전기가 급등을 했고요. 역시나 사마콘덴서도 급등 나왔습니다. MLCC 업황이 더 좋아지고 있다. 일단은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MLCC 수급 불균형이 더 커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 나왔거든요. 이 얘기는 공급은 점점 부족하고 수요는 많아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요를 못 따라가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지금 MLCC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이 무라타 제약수를 보여주면서 MLCC 전 세계 시장점유 1등이 무라타고요. 2등이 삼성전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사마콘덴서 볼 수가 있는 건데 사마콘덴서가 MLCC 매출 비중이 50%가 넘어요. 그러니까는 삼성전기가 시장 점유율은 훨씬 크겠지만은 실질적으로 MLCC 비중이 가장 큰 건 사마콘덴서이기 때문에 사마콘덴서의 급등이 훨씬 빨리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건데 자, 이야기하고 나서 꾸준하게 올랐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 시장 조정이 나왔었지만은 어제도 제가 이 너튜브 방송을 통해서 오히려 빠질 때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경우 이제 장중에 8%까지 급등이 나오면서 8만 원까지 갔습니다. 일단은 1차 목표가를 제가 72,000원을 돌파하면서 원고를 외쳤던 건데요. 2차 목표가를 제가 87,000원 잡아놨거든요. 아직도 많이 갈 자리가 있고 실제로 전기차 시장이 커지는 걸 본다면은 사마콘덴서는 당연히 87,000원 넘어서 더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사마콘덴서를 보유하고 있는 분이라면 편하게 가져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기차 시장이 커지면서 같이 커지는 시장이다. MLCC가 스마트폰에는 1,000개 정도 들어간다면은 전기차에는 14,000개 넘게 들어가기 때문에 전기차 시장과 가장 깊은 관련이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일단은 1차 목표가 넘어서 가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2차 목표가 87,000원까지 보유를 좀 해보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영아테크를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게 제가 이제 이틀 전에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그날 제가 이야기하고 나서 이제 바로 급등이 나오면서 1차 목표가를 그날 터치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정이 나오고 지금 다시 올라서고 있는데요. 일단 영아테크 같은 경우는 폐배터리 사업에 있어서 전기차 시장이 커지면서 폐배터리 시장도 같이 커지고 있다고 좀 말씀드렸었죠. 실제로 이 폐배터리를 어디다 활용하냐? 풍력과 태양광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풍력과 태양광 시장도 커지고 있죠. 전기차 시장까지 커지고 있죠. 여기에 최대 수혜주가 바로 영아테크라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수요가 늘어나고 있네요. 그렇죠. 네. 수요도 늘고 있고 실제로 공급을 할 수 있는 그런 역량까지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뭐로 올라갈 수 있냐면은 현대차에서 이제 이 수소차를 넥소 외에 라인업을 하겠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수소차가 넥소밖에 없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소나타 같은 경우도 넥소로 만든다고 하고 스타렉스도 넥소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수소차로 만든다고 하고요. 네네. 스타렉스 같은 경우도 나온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넥소 하나였고 어떻게 보면 수소차 시장이 좀 좁은 시장이었는데 이제는 이제 라인업이 확대가 되면서 더 커지고 있다를 본다면은 사실 이 신재생 관련주에서 뭐 풍력, 태양광 다 급등 나왔죠. 그다음에 최근에 보면 전기차 관련 다 급등 나왔죠. 수소차가 가장 유일하게 못 갔거든요. 영아테크 같은 경우도 실제로 이 GM에 수소차 관련 부품 들어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보시면 이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수소차 구매 지원에 이제 1.4조 원까지 지원한다라고 이제 확대를 말했기 때문에 영아테크도 일단은 1차 목표가를 넘어섰지만 일단은 저도 오늘은 역시나 원고를 외치면서 네. 계속해서 고하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2차 목표가는 조금 더 높은 29,000원까지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이 영아테크가 29,000원을 넘어선다고 한다면은 아마 주가는 당연히 더 갈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수소차 관련주들이 대부분 자동차 부품주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와 관련돼서 가는 거예요. 현대차는 저는 제가 그 너튜브 영상을 통해서 50만 원까지 말씀드렸죠. 실제로 자동차 부품주, 그다음에 반도체 부품 장비 쪽은 이번 연도 한 해 내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영아테크도 계속해서 고유 관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사마콘덴서와 영아테크 수익 잘 내고 있고요. 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종목 수리고 새로운 키워드는 어떤 건지 제시해 주시죠. 네. 오늘 키워드는 제가 세 가지로 좀 꼽아봤습니다. 네. 굴삭기하고 그다음에 경기 부양, 그다음에 M&A인데 이 세 개와 다 관련이 있는 겁니다. 일단은 제가 차트 하나 좀 먼저 보여드릴게요. 지금 제가 보시는 차트가 일단 월봉으로 먼저 보게 되면은
최근에 2년 동안 이 종목이 이제 10위안에서 지금 47위안까지 2년 동안 5배가 오른 종목입니다. 아직까지 뭔지는 아직 말씀 안 드렸죠. 그다음에 일봉을 보시면은 최근에 고점을 넘어서 30위안에서 47위안까지 지금도 올라가고 있어요. 바로 중국 주식이고요. 중국의 3일 중공업이라고 굴삭기를 대표하는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굴삭기를 대표하는 종목이 지금 주가가 급등하고 있는 건데 일단은 이 코로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를 보시면 작년 내내 올랐던 거를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번 연도 같은 경우도 12월 달부터 봤을 때 50%가 넘게 급등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를 본다면 와 중국의 굴삭기가 이렇게 잘 올라간다? 매출이 좋아지고 있다는 이야기겠죠. 여기서 우리나라에서 관련주 찾아본다면은 똑같이 올라갈 수 있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겠고 일단은 지금 이 2년 동안 4배가 올라갔는데 우리나라 관련주는 이제 시작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이 경기 부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굴삭기 하면은 경기 부양이죠. 바로 내일 모레입니다. 내일 모레 우리 시간으로는 밤이 될 것 같은데요. 14일 조 바이든 당선자가 다음 주 취임식이 있는데 취임식 날 경기 부양책을 내려고 하니까는 좀 더 기다려야 되고 좀 급했나 봅니다. 14일 날 이제 경기 부양 책에 대해서 윤곽을 공개한다고 합니다. 이게 수조 원대에 달할 걸로 보여지는데 이 경기 부양을 통해서 인프라 투자를 한다.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중국은 이미 시작돼 있는 거고 미국도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 텐데 지금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 이 북미 지역에서 또 매출이 많이 나오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와도 좀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 수조원대 경기 부양하게 된다면은 달러 약세로 나올 것이고 지금 최근에 우리 시장이 빠졌던 이유가 달러가 최근에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강달러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것도 있었고 금리 인상이 되다 보니까는 어떤 그 유동성이 회수가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감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 싹 해결되면서 다시 한번 올라갈 겁니다. 그때 가장 올라갈 수 있는 정보 말씀드릴 거고요. 그게 굴삭기와 경기 부양 관련주로 말씀드린 거고 이 M&A까지도 있기 때문에 잠시 뒤에 한번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프라 투자와 관련된 종목이고 굴삭기라고 하면은 대장주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마도 그럴 건데 아마 뭐 다들 아시는 종목일 거예요. 예. 어떤 종목이에요? 예, 바로 이제 뭐 다들 짐작을 하실 것 같은데 두산 인프라 코어입니다. 이 종목이 지금 시가총액이 꽤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좀 대형주인데요. 최근에 보시면 현대차, 삼성전자, 하이닉스, LG전자 다 올라갔죠. 다 초대형주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에 진짜 뭐 삼성전자 매수할 거면 뭐하러 주식하냐 이런 얘기 되게 많았었는데 요새는 그런 게 다 올라갑니다. 지금 두산인프라코어도 그런 관점에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두산인프라코어 같은 경우는 중국 굴삭기에서 매출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작년 실적을 이제 좀 있으면 공개할 텐데 작년에 굴삭기 사업에서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앞서 봤었던 지금 이 굴삭기 업체가 있죠. 이거는 지금 오늘도 올라가고 있는 건데요. 3일중공업 같은 이 중국 기업도 굴삭기에서 매출이 엄청나게 나오다 보니까 올라가고 있는 건데 우리나라 기업에서는 중국 매출이 가장 많이 나오는 또 중국의 굴삭기에서 매출이 가장 많이 나오는 기업이 바로 이 두산인프라코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국의 굴삭기 시장이 지금 26.9만 대인데 동사는 지금 18,000대를 작년에 판매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시장 점유율이 좀 높여가는 상황이고 실제로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경기 부양책으로 호조가 계속 되고 있지만은 실제 작년에 이제 뭐 홍수 난 거 아시잖아요. 뭐 진짜 댐도 무너졌고 그런 것 때문에 굴삭기에 대한 수요가 더 커지고 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도 뭐 이 매출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도 좀 있으면 이제 지금 1월 말 정도에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일단 실적 공개를 하게 될 텐데 두산인프라코어도 실적 기대주로서 계속 올라갈 수 있겠다. 이렇게 좀 정리해 볼게요. 그다음에 자회사로서 두산마켓을 갖고 있는데 지금 두산인프라코어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중국에서 매출이 많이 납니다만은 두산마켓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쪽에서 매출이 많이 나오고 있죠. 북미 지역에서 대부분의 굴삭기 매출이 나오는 게 바로 두산마켓입니다. 그래서 지금 두산마켓 같은 경우도 차트를 좀 보게 되면은 지금 51% 지분 갖고 있는 자회사거든요. 지금 두산마켓 같은 경우도 올라갈 준비를 딱 하고 있죠. 아마 내일 모레 조 바이든 당선자가 인프라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이제 경기 부양책에서 발표가 나온다면은 두산마켓하고 두산인프라가 아마 같이 올라갈 겁니다. 근데 두산인프라 같은 경우는 중국과 미국 매출까지, 그러니까 두산마켓의 지분법 유를 가져가기 때문에 중국과 미국의 다수주가 되겠죠. 그런 관점에서 꾸준하게 굉장히 안정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이 M&A를 좀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는데. 두산그룹이 이제 좀 힘들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시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 두산인프라코어가 매물로 나온 기업이에요. 그런데 이 M&A라는 것은
실제로 매출이 잘 나오고 인기 있는 기업들은요. 굉장히 이제 흥행을 한다고 그죠. 굉장히 비싼 값에 팔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산인프라카 같은 경우도 현재 이제 매출이 더 늘어나고 있고 실제로 이제 이 어떤 그 인프라 투자를 통해서 이미 이제 중국에서 시작되고 있고요. 본격적으로 미국도 시작될 것 같은데 그런 점에서 본다면 굉장히 좀 메리트 있는 매물이고 이미 이제 그 현대공업 지주가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돼서 실사하고 있는데요. 여기 지금 GS건설까지 추가 입찰 가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매물로 나온 기업들이 한 군데서만 인수를 하게 된다면은 인수 의향을 받게 된다면 흥행 가능성이 없는 건데 GS건설까지 눈독을 들이고 있어서 그렇게 된다면은 이 몸값이 더 높아질 수가 있겠죠. 그런 관점에서 두산인프라코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굴삭기에 대한 매출, 그다음에 이제 경기 부양에 대한 어떤 그 거시적인 경제 기대감, 그다음에 이제 M&A까지 같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가장 메리트가 있는 종목이다. 최근에 보시면 진짜 많은 종목들 급등 나왔거든요. 뭐 현대차, 뭐 LG, 삼성. 전기차 관련해서 많이 급등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두산인프라코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올라간 게 없어요. 굉장히 좀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악재가 하나 있죠. 지금 그 중국 쪽에서 소송건이 있는데 이 악재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악재에 대한 부담 때문에 지금 이제 어떤 인수가 좀 틀어질 수도 있고 인수가 안 될 수도 있고 거기에서 좀 점수를 깎아먹고 있는 건데요. 이 악재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두산그룹 자체에서 그 부분 소송건은 우리가 책임지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악재에 대해서는 다 책임질 거니까는 그 외의 것만 보면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M&A 흥행 가능성에 대해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내용적으로 이제 뭐 너무나 완벽하기 때문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차트를 보시면 일단은 3월 달에 코로나 때문에 빠졌다가 그 이상으로 더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시면 한 5개월에서 6개월 정도를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게 이제 뭐 어떤 경기 그 코로나 때문에 좀 많이 지연된 부분도 있고 근데 최근에 보시면 뭐 해운주나 그 철강 같은 경우도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부분 때문에 올라가고 네. 있는데 바로 건설 수혜주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 점에서 박스권 하단에 있기 때문에 저는 나중에 본다면 이 박스권 상단을 넘어갈 거라 보입니다만은 일단은 박스권 하단에 있기 때문에 박스권 상단까지 가는 것도 굉장히 쉽게 갈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목표가는 일단은 이 박스권 상단 부분인 9,200원까지 말씀드릴 거니까는 제 생각에 기간적으로 본다면은 내일 모레 이제 조 바이든 그 당선자 발표가 있고 나서 네. 늦어도 한 다음 주까지 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두산인프라코어 1차 목표가 92,000원, 손절가는 7,500원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북미 지역의 인프라 투자 기대 확대로 인해서 이 두산 인프라코어 다시 한번 노려볼 수 있겠고요. 가격 전략까지 9,200원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네. 무료 방송 있으시죠? 예, 4시 반에 무료 방송 있는데요. 자,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수소차가 급등 나왔는데 유니크에 대한 부분 또 수익 매도가 좀 나왔고요. 실제로 오시면은 얼마나 많은 분들이 수익이 나고 있는지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설명드릴 거고 또 이번 주에 올라갈 종목들 또 쫙 정리를 해드릴 거니까는 아직까지 이 수익에서 소외가 되어 있는 분들은 4시 반 무료 방송에 꼭 네. 오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매니저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